대기업 부장, 퇴직 후 캠핑을 꿈꿨지만 한 달 만에 현실을 깨달았다. 서론 은퇴 후의 로망과 현실의 괴리. 30년을 한 직장에서 헌신한 김 부장 59세. 그는 퇴직 후에 캠핑카를 사서 전국을 돌며 자유로운 삶을 꿈꿨다.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새벽 출근에 쫓길 필요도 없으니 얼마나 좋을까? TV에서 보던 캠핑 라이프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길 생각에 설렜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깨달았다. 은퇴 후 삶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다는 것을. 캠핑이 하루 이틀은 즐겁지만 계속되는 외로움과 불규칙한 생활에 몸도 마음도 지쳐갔다. 경제적으로도 생각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었다. 결국 김 부장은 캠핑을 접고 다시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이런 이야기는 김 부장만의 사례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로망에 빠져 있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곤 한다. 오늘은 그 이유와 은퇴 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은퇴 후 휴식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끝없는 무료함이 기다린다. 김 부장의 경우처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쉼을 목표로 한다. 오랜 시간 일만 해왔으니 이제는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쉼도 한두 달이지 계속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된다. 사례 1. 30년 직장 생활 후 은퇴한 이 과장 60세의 이야기. 이 과장은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그냥 집에서 TV 보고 여행 다니면서 지낼 생각이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고통이었다. 출근할 때는 좀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막상 은퇴 후에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허무함이 밀려왔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가벼운 일이나 취미 활동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아예 직업을 가질 필요는 없어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야 한다. 유튜브를 시작하든 봉사활동을 하든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일정한 루틴을 만들면 삶의 만족도가 달라진다. 2. 은퇴 후 돈 걱정 안 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든다. 퇴직금과 연금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생활을 해보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간다. 특히 여가 활동과 여행을 즐기려고 하면 그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사례 2. 55세 조기 은퇴한 박 사장 55세의 이야기. 박 사장은 사업이 잘 돼서 55세에 조기 은퇴를 했다. 그동안 번 돈이면 충분할 줄 알았다. 하지만 퇴직 후 부부가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하다 보니 월 500만 원이 넘게 들어갔다. 예상보다 지출이 커지면서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며 불안감이 커졌다. 결국 그는 은퇴 3년 만에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해결책. 은퇴 후에는 고정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 패턴을 바꾸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활할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은퇴 후에도 작은 수입원을 만들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 3. 은퇴 후 배우자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갈등이 더 많아진다. 은퇴 후 부부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 사이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퇴직 후 남편은 집에서 쉬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이 집에만 있는 걸 답답해한다.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오히려 부부싸움이 더 잦아진다. 사례 3. 40년 직장 생활 후 은퇴한 김 전무 62세의 이야기. 김 전무는 아내와 함께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줄 알았다. 하지만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아내가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작은 일에도 부딪히고 심지어는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은퇴 후 관계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해결책. 은퇴 후 부부 관계를 유지하려면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서로 다른 취미를 가지고 일정 부분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은퇴 전에 미리 서로의 역할을 조율해 두는 것이 좋다. 결론. 은퇴 후 로망이 현실이 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김 부장은 결국 캠핑 생활을 접고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기로 했다. 유튜브를 시작해서
자신처럼 은퇴 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경험을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1. 지속적인 활동, 2. 현실적인 경제 계획, 3. 부부 관계 조율이 필수적이다. 퇴직하면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은퇴 후에는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면 은퇴 전에 반드시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때다.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고 있는가?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은퇴 후 삶의 충격을 줄이려면 과학적 근거와 현실적인 대비책. 앞에서 우리는 은퇴 후 예상보다 더 빠르게 찾아오는 무료함, 경제적 부담, 부부 갈등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살펴봤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로 은퇴 후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번에는 과학적 연구와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은퇴 후 삶을 잘 꾸려나가는 방법을 살펴보자. 1. 뇌는 도전이 없으면 급격히 퇴화한다. 지속적인 활동이 필수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활동을 멈추면서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노화를 경험한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새로운 도전과 학습이 멈추면 빠르게 퇴화한다. 과학적 근거.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가 40% 이상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과학자인 리처드 데이비슨 교수는 뇌는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신경 네트워크가 빠르게 약화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 연구에서는 퇴직 후 사회적 활동이 줄어든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1.5배 높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사례 63세 퇴직 후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 박 교수의 이야기. 박 교수 63세는 대학에서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퇴직 후 특별한 활동 없이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1년 후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단어를 자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검진 결과 초기 인지 저하가 진행되고 있었다. 결국 그는 새로운 배움을 위해 다시 강의를 듣고 온라인에서 후배들을 멘토링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해결책.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마라. 배움 독서, 외국어 공부, 온라인 강의 수강. 활동 유튜브 운영, 블로그 글쓰기, 봉사활동, 강의, 취미 모임 참여. 신체활동 요가, 제조, 댄스, 산책, 골프 등. 핵심 메시지. 퇴직 후에도 매일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새로운 도전이 없으면 뇌는 빠르게 퇴화한다. 2. 은퇴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이유 신체활동 부족과 만성염증. 은퇴 후 건강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신체활동 부족이다. 근육량 감소, 혈액순환 저하, 만성염증 증가가 은퇴 후 급격한 건강 악화를 초래한다. 과학적 근거.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2주 동안 신체활동을 멈추면 근육량이 최대 10% 감소한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서는 신체활동을 멈춘 노인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5% 증가한다고 밝혔다. 하버드 보건대 연구팀은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하는 노인은 인지 저하 속도가 40% 늦춰진다고 발표했다. 사례 58세 퇴직 후 10kg 급격히 증가한 김 부장의 이야기. 김 부장 58세는 퇴직 후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10kg 증가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혈압이 상승하고 당뇨 전 단계 진단까지 받았다. 결국 그는 매일 30분씩 꾸준히 걷기 시작했고 식단을 조절하면서 건강을 되찾았다. 해결책. 하루 최소 30분 움직여라. 퇴직 후에도 운동 루틴을 만들 것. 앉아서 일하는 습관 대신 서서 활동하는 시간 늘리기. 근력 운동 필수. 스쿼트, 런지, 플랭크, 가벼운 아령 운동. 걷기, 자전거, 요가, 명상 등 지속적인 신체 활동. 핵심 메시지. 퇴직 후 운동을 멈추면 건강도 멈춘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몸이 빠르게 망가진다. 3. 은퇴 후 부부 갈등을 줄이는 방법 심리적 거리 조절과 독립적인 생활. 은퇴 후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긴다. 서로에게 너무 의존하면 오히려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과학적 근거. 심리학자 존 가트먼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갈등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역할의 변화 때문이다. 결혼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부부가 각자의 생활과 취미를 유지해야 갈등이 줄어든다고 조언한다. 연구 결과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부부가 이혼율이 60% 낮았다. 사례 퇴직 후 부부 관계가 악화된 62세 최 전무의 이야기. 최 전무 62세는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갈등이 잦아졌다. 서로 사소한 문제로 싸우기 시작했고 결국 부부 상담까지 받게 됐다. 이후 그는 골프와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부 갈등이 줄어들었다. 해결책. 부부 사이에도 심리적 거리가 필요하다. 각자 독립적인 생활과 취미 만들기. 하루 종일 함께 있기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것. 부부 동반 취미를 찾되 개별 취미도 유지하기. 핵심 메시지. 은퇴 후에도 부부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야 한다.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결론. 은퇴 후에도 삶의 방향을 설정하라. 퇴직 후에도 뇌를 자극할 활동을 지속하라. 운동을 멈추면 건강도 멈춘다. 반드시 신체 활동을 유지하라. 부부 관계를 위해 적절한 심리적 거리와 독립적인 시간을 가져라. 은퇴 후 삶은 준비된 만큼 달라진다. 여러분은 지금 은퇴 후 어떤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일본 퇴직자들의 충격적인 현실. 당신도 노후 난민이 될 수 있다. 일본에서 최근 들어 자주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가 노후 난민입니다.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일본의 퇴직자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하기 어렵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왜 이들이 난민이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에게도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퇴직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일본 퇴직자들의 현실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퇴직 후 절망에 빠진 한 사무직 가장. 첫 번째 사례는 도쿄에서 30년간 중소기업의 사무직으로 근무했던 다나카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느 날 예고도 없이 회사로부터 권고 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다나카 씨는 55세로 아직 정년까지는 시간이 있었지만 회사 사정이 악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했습니다. 처음엔 퇴직금을 받아서 몇 년은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퇴직 후 곧바로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나카 씨는 퇴직 후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예전만큼의 수입이 없으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죠. 일본의 많은 퇴직자들이 다나카 씨처럼 계획 없이 퇴직을 맞이하면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거나 생각보다 일찍 찾아오는 퇴직 상황을 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2. 노후 준비가 부족한 일본의 평균 직장인. 두 번째 사례는 좀 더 일반적인 직장인 이야기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많은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을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 안정감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퇴직할 것으로 예상하며 퇴직 후 연금만 믿고 있던 스즈키 씨의 사례를 볼까요? 스즈키 씨는 대기업에서 35년간 일하며 꽤 괜찮은 연봉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매달 받는 연금이 예상보다 턱없이 적었고 물가 상승과 맞물려 생활비 충당이 힘들어졌습니다. 스즈키 씨는 퇴직 전까지 돈을 벌면 저축이 가능할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퇴직 후 생활비가 빠르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결국 그는 은퇴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후 난민의 전형적인 모습 중 하나입니다. 퇴직 후 충분한 재정 계획이 없다면 안정적이라 여겼던 노후는 한순간에 불안정한 상황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3. 자영업자의 위기. 계획 없는 퇴직의 위험.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카무라 씨는 도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운영하는 가게를 통해 노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기 불황과 팬데믹의 여파로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퇴직금도 없었고 사업에 쏟아부었던 자본이 모두 날아가자 나카무라 씨는 노후를 위해 마련한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결국 그는 나이 65세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자영업자라고 해서 노후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일본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마찬가지로 계획 없이 퇴직을 맞이하고 수익이 없어진 상황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기 불황과 경제 불확실성은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줍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없다면 누구나 노후 난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 세 가지 사례는 단지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퇴직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적 여유,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노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과의 협력과 소통도 필수적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노후 계획을 세우고 경제적 부담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퇴직 후에도 계속 자기 개발을 하며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퇴직 후 새로운 직업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 미리 준비해 두면 노후 난민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노후 난민 현상을 경계하며 우리의 노후 준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퇴직 후 현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앞서 일본의 노후 난민 사례들을 통해 퇴직 후 준비되지 않은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사실 우리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 겁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우리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겪는 비극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보려 합니다. 퇴직 후에도 활기찬 인생을 살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재정 계획은 선택이 아닌 필수. 가장 먼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노후 난민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는 바로 재정적 준비 부족이었습니다. 퇴직 후 연금만으로는 절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퇴직 전부터 꾸준한 저축과 투자가 필수입니다. 특히 퇴직 후에도 수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테크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어떤 방법이든 준비 없이 덤벼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 제도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비도 필수입니다. 일본처럼 연금에만 의존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연금은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 자체로 노후를 충분히 보장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퇴직 전부터 본인의 연금 수령액을 미리 계산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퇴직 후 일자리 새롭게 준비해야 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퇴직 후에도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퇴직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퇴직 후에도 많은 시간이 남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일찍부터 퇴직 후에 대해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혹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디지털 분야나 원격 근무가 가능해지면서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자격증 취득을 통해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퇴직자들을 위한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퇴직 전 미리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해 나가야 합니다. 3. 가족과의 소통, 노후 준비의 또 다른 핵심. 마지막으로 퇴직 후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본의 많은 퇴직자들이 가족과의 대화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퇴직 후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이나 생활 방식의 변화에 대해 미리 상의하지 않으면 퇴직 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남편이 퇴직 후 가정에서의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해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에도 가족이 함께 노후 계획을 세우고 서로의 역할과 기대를 미리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자녀들과의 소통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 후 가족 간의 소통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 후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불안함과 두려움이 크게 줄어들 겁니다. 결론. 일본의 노후 난민 문제는 우리에게도 큰 경고를 던집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이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재정 계획, 퇴직 후 일자리 준비, 그리고 가족과의 소통, 이 세 가지를 미리 준비한다면 우리는 일본의 퇴직자들처럼 노후 난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더 길어질 것이고 그만큼 준비할 것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퇴직 후에도 활기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며 겪게 되는 여러 고민과 어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 마주한 투자 실패의 아픈 사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랜 세월 열심히 일해온 후, 은퇴 후에는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하죠.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퇴직금 3억, 3년 만에 날린 72세 전직 공무원의 비극적 투자 실패라는 제목 그대로 은퇴 후에도 불안정한 투자 선택으로 큰 손실을 겪은 한 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은퇴 준비와 이후의 삶을 더욱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안전한 금융 생활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퇴 후의 삶, 준비와 도전 사이에서 우리 모두는 은퇴 후의 생활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편안하게 쉴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인플레이션, 의료비 부담, 그리고 예기치 못한 경제 상황 변화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 모은 퇴직금이나 저축을 관리하는 데 있어 안정과 수익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몇 해 전 72세의 전직 공무원 어 씨의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어 씨는 30년간 모은 퇴직금 3억 원을 가지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꿈꾸며 투자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단 3년 만에 그 돈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 씨의 사례는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서 은퇴 후에도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사례 1. 72세 전직 공무원 어 씨의 투자 실패. 어 씨는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은퇴 후 그는 평생 모은 3억 원의 퇴직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불려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조금 더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는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어 씨는 평소에도 주식에 대해 관심은 있었지만 전문 투자자도 아니었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투자 초기에는 소폭의 수익을 기대하며 시작했으나 점차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 씨는 단 3년 만에 모든 자산을 잃고 말았고 은퇴 후 안정된 생활 대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어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 사례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투자로 인한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례 2. 68세 전직 공기업 직원 B씨의 실수. 어 씨와 비슷한 시기에 68세의 전직 공기업 직원 B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B씨는 오랜 기간 공기업에서 근무하며 안정적인 연금과 저축을 쌓아왔습니다. 퇴직 후 B씨는 더 좋은 노후를 위해서는 투자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투자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B씨는 친구의 권유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고 들은 펀드에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 펀드는 실제로 관리가 부실했으며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수익률은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B씨는 투자를 통해 기대했던 수익 대신 절반 이상의 자산을 잃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믿었나 바라는 후회 속에서 그는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위한 기반마저 무너뜨린 셈이 되었죠. 이 사례는 투자 결정 시 주변 사람들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례 3. 75세 자영업자 C씨의 무모한 도전.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75세의 자영업자 C씨의 이야기입니다. C씨는 평생 자신의 사업을 꾸려온 분으로 은퇴 후에는 지금까지의 성취를 바탕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었습니다. 다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쌓은 자신감에 취해 금융 투자에 대한 기초 지식 없이 큰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C씨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심지어는 암호화폐 투자까지 다양한 분야에 한꺼번에 손을 대었고 한 번의 성공으로 모든 걸 만회하리라는 과감한 도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각 투자처에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C씨는 결국 투자 자산의 대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내가 배워야 할 건 너무 많았는데라는 자책과 후회 속에 그는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의 꿈이 무너진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은퇴 후 준비해야 할 것들.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공통점은 모두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준비 부족과 과도한 자신감이 결국 큰 손실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단순히 자산을 늘리려는 욕심보다는 안전성과 리스크 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팁입니다. 철저한 금융 지식 습득. 은퇴 후에도 금융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기초적인 금융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식, 펀드, 부동산 등 어떤 투자 분야든 그 기초 원리와 리스크 관리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처럼 단순한 수익률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 대상에 대해 꼼꼼히 조사해 보세요. 전문가와 상의하기.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전문 투자 상담가나 재무 설계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B씨의 사례처럼 잘못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 한 곳에 모든 자산을 몰아넣기보다는 여러 분야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C씨의 사례는 한꺼번에 여러 분야에 투자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각 투자처의 위험도를 충분히 고려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과 건강 고려하기. 은퇴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위한 자금이 우선입니다. 투자를 통해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보다 장기적으로 꾸준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 문제에 대비하여 의료비나 생활비에 필요한 예비 자금을 반드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심리적 준비와 감정 관리. 투자 실패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심리적 충격도 큽니다. 은퇴 후에는 이미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을 테니 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나 후회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과 감정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랜 노력 끝에 마련한 자산을 지키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소개한 72세 전직 공무원 어씨, 68세 전직 공기업 직원 B씨, 그리고 75세 자영업자 C씨의 사례는 모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모은 돈이라도 준비되지 않은 투자나 무모한 도전은 단숨에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퇴 후에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꾸준한 공부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의 투자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남은 인생을 보다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언제나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서 소개한 세 사례와 교훈을 바탕으로 오늘은 은퇴 후 투자 실패라는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과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내가 이렇게 준비한 건가라는 후회와 함께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이지요. 위기에서 찾은 새로운 시작,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 은퇴 후 오랜 시간 모아온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누구나 엄청난 충격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제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모두 인생의 굴곡 속에서 성장할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과 마음가짐을 나눠볼게요. 1. 감정 정리와 현실 인식. 먼저, 투자 실패로 인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다독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의 감정을 인정하기, 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현재의 슬픔과 분노를 인정하세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또는 전문가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리해 보세요.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내가 처한 재정 상태와 생활비, 남은 자산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문가와 함께하는 재정 재설계. 투자 실패 후 혼자 모든 것을 다시 맞추려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 상담 받기, 재무 설계사나 은퇴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생활비와 필수 비용, 비상금 등을 고려한 새로운 재정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어시처럼 한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투자에 뛰어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안정적인 수익원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 전략, 재고 무리한 고수익 투자 대신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은 투자 상품에 눈을 돌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분산 투자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3. 삶의 질을 위한 일상 속 변화. 자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평소 미뤄왔던 꿈을 실현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요. 취미와 건강 관리. 은퇴 후에는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취미 생활에 몰두하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관심 있었던 산책, 독서 또는 지역 사회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작은 행복을 찾아보세요.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 친구나 동료 혹은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과의 모임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만 이런 건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꾸준한 자기계발과 재교육. 세상은 계속 변하고 금융시장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따라서 한 번의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기초금융 지식 강화. 투자에 대해 잘 모른다고 느껴졌던 그때의 자신에게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보세요. 온라인 강의, 도서 혹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기초적인 금융 지식과 최신 투자 트렌드를 공부하는 것은 앞으로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 습득. 은퇴 후에도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활용 능력, 간단한 재테크 강좌 또는 창작 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5. 작은 성공을 통해 자신감 회복하기. 한 번의 큰 실패가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성공들을 쌓아가면서 자신감을 되찾는 것도 중요한 회복의 과정입니다. 목표 설정과 달성. 오늘은 집 근처 산책 30분, 내일은 작은 재테크 책 한 권 읽기와 같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세요.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점차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 투자, 실패 후 좌절감에 빠지기 쉬운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실패는 배움의 과정이라는 마음가짐을 통해 과거의 실수를 미래의 성공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항상 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실패와 같은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처럼 감정을 정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해 나간다면 비록 큰 손실을 겪었더라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남은 시간은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더욱 가치 있게 채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투자, 전략과 삶의 방식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밝은 날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걸어온 지난 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늘 희망과 용기가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사진 속 우리는 다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촌스럽지만 순수했던 교복, 잔뜩 떠들다 찍힌 사진 속 장난기 어린 표정. 40여 년이 지나 60대가 된 지금 우리는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본 친구들은 반가웠지만 어쩐지 마음속 어딘가에 묘한 감정이 고였습니다. 누군가는 벤치를 끌고 와 VIP 룸에 앉고 누군가는 소리 없이 맨 구석 자리에 앉습니다. 예전엔 학창시절 누가 더 공부 잘하느냐, 누가 더 운동 잘하느냐였지만 이제는 누가 더 잘 살고 있느냐가 분위기를 지배하더군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은퇴라는 단어가 끝이 아니라 차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온 동창들이지만 퇴직 이후의 삶은 이렇게 다르게 흘러간다는 걸 말이죠. 은퇴 후 격차가 벌어지는 진짜 이유.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소속이 사라지고 사회적 역할이 증발합니다.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0대 동창 모임에서 드러나는 격차는 누가 더 돈이 많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누가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해왔는가, 누가 은퇴 후 삶을 설계해 두었는가의 문제죠. 자산, 건강, 인간관계, 일의 지속성 이 네 가지가 은퇴 이후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 같지만 그 준비의 차이는 잔인할 정도로 현실을 가릅니다. 사례 잘 준비한 은퇴보험회사 지점장 출신 정진우 64세. 정진우 씨는 30년 동안 보험회사에서 일했고 마지막 10년은 지점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퇴직 이후를 염두에 두고 움직였습니다. 50대 초반부터 월세 수익이 나는 오피스텔 2채를 준비했고 퇴직 2년 전에는 아내와 함께 노후 가계부를 만들며 지출을 대폭 줄였습니다. 건강검진은 매년 받으며 몸 관리를 했고 퇴직 후에는 동네 작은 상담실을 열어 은퇴자 대상으로 재무 코칭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예전만 못하지만 자유롭고 건강하게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동창 모임 나가도 위축되지 않고요. 정 씨의 사례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은퇴 설계가 주는 힘을 보여줍니다. 사례 허망한 은퇴 중소기업 부장 출신 박태수 62세. 박태수 씨는 35년간 중소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크지 않았지만 성실했고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는 준비가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자녀 결혼 자금과 집 리모델링으로 대부분 소진됐고 연금 수령액도 기대보다 적었습니다. 일할 땐 회사가 나를 책임질 줄 알았고 퇴직하면 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쉬는 것도 돈이 있어야 하더군요. 현재 그는 주 5일 마트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창 모임도 몇 번 나오다 안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박 씨는 은퇴 후 상실만 느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무리 성실히 일해도 준비가 없으면 삶은 빠르게 기울 수 있습니다. 사례 뒤늦은 각성 공무원 출신 교감 선생님 이문호 66세.
이문호 씨는 고등학교 교감까지 한 모범적인 공무원이었습니다. 정년퇴직 당시 퇴직금과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예상했지만 1년 만에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은퇴 후 한동안은 매일 동네 카페에서 커피만 마시고 있었어요. 할 일도 갈 곳도 없고요. 그는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졌다가 동네 작은 독서 모임을 시작으로 삶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후 노인복지센터에서 글쓰기 강좌를 시작하며 소소한 강사비와 함께 새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감각이었어요. 이문호 씨는 정서적 공백을 메우는 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줍니다. 퇴직 후 격차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경제적 기반을 분산하라. 연금 하나에 기대지 말고 소액이라도 월세 수익, 배당 주식, 소득형 취미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자산이다. 60대 이후 가장 큰 변수는 건강입니다. 조기 검진, 생활습관 개선,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입니다. 병이 나면 돈이 무너지고 돈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사회적 역할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라. 나를 불러줄 사람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자리가 있다면 삶은 덜 외롭습니다. 봉사, 취미 모임, 파트타임 일이라도 계속 연결되어야 합니다. 소비보다 습관을 관리하라. 은퇴 후 수입은 줄고 지출은 고정됩니다. 지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준비한 자산은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어차피 쓸 돈이라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맺으며 그 친구는 벤츠, 나는 지하철이라도 괜찮은가? 친구가 벤츠를 타고 왔다고 내가 지하철을 탔다고 해서 인생의 승패가 갈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가, 준비했던 삶이 맞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불행은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마음입니다. 그보다는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설계하고 꾸준히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동창 모임에서 조용히 웃고 앉아 있더라도 속으로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계획하고 실천하면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지하철이라도 그 속에서 웃고 있다면 그건 성공한 은퇴입니다. 주제 퇴직 이후 왜 친구들 사이 격차가 벌어질까? 은퇴 후 삶의 현실적 진단. 1. 은퇴는 평등하지 않다. 격차는 시작된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시간표지만 그 이후 삶의 질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같은 연령, 같은 시기에 직장을 떠나도 은퇴 이후 격차는 현격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자산 보유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 준비의 질과 방향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60대 중후반 이상의 은퇴자들 사이에서도 경제적 안정감,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 유지 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크게 달라지며 이는 실제 동창 모임, 지인 모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격차를 만드는 4가지 핵심 요소. 1. 재정 설계 유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공적 사적 제도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했는지에 따라 소득 격차 발생. 수익형 자산임 대소득, 배당 수익 등의 유무가 추가적인 격차로 작용. 생활비 지출 습관 또한 중요한 변수. 준비된 자라도 소비관리 실패 시 빠르게 자산 고갈 가능. 이 건강관리. 고령일수록 건강이 가장 큰 지출 항목. 정기검진, 만성질환 관리, 운동습관 유무에 따라 삶의 질 극단적으로 달라짐. 건강 격차는 경제 격차로 이어짐. 예, 병원비, 장기치료로 인한 생활비 증가. 3. 사회적 연결망. 퇴직 후 고립된 삶은 우울증, 고독사 위험 증가. 반면 커뮤니티 활동,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은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기여. 사회적 역할을 지속한 사람일수록 정신적 안정도가 높음. 4. 지속 가능한 일거리. 파트타임, 재능 기부, 강의 등 일의 지속 여부는 정체성 유지 및 경제적 여유에 기여. 특히 전문성과 연결된 세컨드 커리어는 은퇴 이후 격차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 3. 실제 사례로 본 은퇴 후 삶의 다양성. 사례 정진우, 64세, 보험회사 지점장 출신. 50대 초반부터 임대자산 확보,
개인연금 가입, 생활비 구조 최적화. 퇴직 후 재무상담 활동을 병행하며 정체성과 수입 유지, 요약 사전 설계와 분산된 수입원이 삶의 안정성을 보장. 사례 박태수 62세 중소기업 부장 출신. 퇴직 후 자산관리 미흡, 퇴직금 전액 사용, 소득 공백 발생. 마트 물류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 요약 준비 없는 퇴직은 곧 생계 위협과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짐. 사례 이문호 66세 교감 선생님 출신. 연금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과 정체성 상실 경험. 지역 복지관 강사로 활동하며 정서 회복. 요약 경제적 안정보다 중요한 것은 정서적 소속감과 삶의 의미. 4. 전문가가 권하는 은퇴 준비 전략. A. 다층 연금 구조 설계.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형 IRP, 연금보험, 배당주 기반 포트폴리오로 수입원 다각화. 기대 수명 증가에 대비해 30년 이상 수익이 지속되도록 설계 필요. B. 노후 건강 관리. 50대 이후부터 연 1회 이상 종합검진. 만성질환 조기 대응, 운동 루틴 정착, 스트레스 관리 중요. 건강 악화 시 비용 폭증 재무 계획 붕괴로 이어짐. C. 은퇴 전후 역할 찾기. 경력 기반 강사, 자문위원, 자영업, 봉사활동 등 사회적 역할 유지. 목적의식이 삶의 만족도 결정. 돈이 되지 않아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 D. 가계 재설계. 퇴직 전후 생활비 구조 변화, 반영예, 자녀 독립, 통신비 절감, 외식비 조정 등. 고정비를 줄이면 적은 수입으로도 심리적 여유 확보 가능. 퇴직금 과소비 방지 위한 목적별 자금 분리. 5. 결론 지금부터 준비해야 나중에 비교하지 않는다. 퇴직 후 삶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은 비교입니다. 누구나 퇴직은 하지만 어떻게 퇴직하느냐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60대 동창 모임에서 벤츠를 끌고 온 친구와 지하철을 타고 온 나 사이에 있는 격차는 숫자보다 준비의 깊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경제적 준비, 건강관리, 사회적 연결, 그리고 자기 역할. 이 네 가지를 꾸준히 챙긴 사람은 벗어날 수 없는 격차 대신 지속 가능한 만족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비교의 필요가 아닌 자존감 있는 노후를 누리길 바랍니다.